벌써부터 걱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오히려 사춘기가 빨리 온 아이들이 학업 성취도가 더 좋았다고 밝히고 있기도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뱃사TV의 뱃사입니다. 뱃사TV에서는 각 분야의 최신 연구 자료들을 근거로 하는 고급 육아 정보만을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는 성조숙증입니다. 사실 원래 팩트체크 영상으로 기획했던 주제가 특정 음식이 정말 성조숙증을 예방할까? 였어요. 두유나 블루베리 같이 어떤 음식들을 많이 먹으면 성조숙증이 온다는 말 때문에 아이한테 이런 음식들을 마음껏 먹게 해줘도 되는지 걱정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팩트체크 영상 주제를 골라달라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 성조숙증에 대해서 궁금해하셨어요. 조사를 하다 보니 이게 단순히 두유나 블루베리를 많이 먹여도 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린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이 전반적으로 성조숙증에 대해서 꼭 아셔야 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총 3편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성조숙증이 아이에게 끼치는 영향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어릴 때의 영양 혹은 양육 경험이 사춘기가 오는 시기를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 영상에서는 특정 음식의 섭취가 정말로 성조숙증 발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팩트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결론부터. 성조숙증은 영어로 early puberty라고 하는데요. early는 이르다는 뜻이고 puberty는 한국어로 굳이 번역하면 사춘기인데요. 중2병 같은 어떤 심리적인 사춘기가 아니라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신체적 사춘기를 뜻합니다. 즉 성조숙증은 신체적인 사춘기가 빨리 온다는 것을 뜻해요. 여자아이들의 경우 만 8세에서 13세 사이, 남자아이들의 경우 만 9세에서 14세 정도 사이에 사춘기가 오면 정상으로 보는데요. 의학적으로 엄밀히 성조숙증이라고 하면 여자아이들의 경우 만 8세 이전에 그리고 남자아이들의 경우 만 9세 이전에 사춘기가 오는 것을 뜻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딱 잘라서 만 8세나 9세 이후로는 괜찮다, 그 이전에는 안 된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전반적으로 사춘기 시기가 조금씩 앞당겨지고 있는 그 현상 자체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요. 오늘 여기서는 성조숙증 하면 그냥 사춘기가 좀 빨리 오는 현상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만 8세, 9세를 기준으로 하는 진짜 성조숙증의 발병률은 5,000명에서 10,000명당 1명꼴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여아에게서 남아보다 10배 정도 흔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이들이 사춘기를 겪는 시기는 점점 앞당겨지고 있다고 해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주변에서 초등학생을 둔 부모님들로부터 심심치 않게 성조숙증 때문에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례를 접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희 구독자분들은 아직 어린 아기들을 키우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도 적어도 초등학생 정도는 돼야 오는 사춘기나 성조숙증에 대해서 벌써부터 걱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3가지인데요. 첫째, 성조숙증은 아이의 향후 정신건강이나 학습 능력, 교우관계, 키, 그리고 다양한 질환 등 아주 다양한 영역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태아기 그리고 영유아기 때의 경험이 향후 아이가 자라서 사춘기가 언제 오는지를 크게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셋째, 사실과 먼 괴담이 너무 많아서 부모님들께 뭘 먹여도 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혼란을 주기 때문입니다. 뭐 먹으면 성조숙증 온다고 건강에 굉장히 좋은 음식인데도 불구하고 식단에서 아예 극단적으로 빼버리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오늘은 먼저 성조숙증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성조숙증은 대체로 부정적인 방향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의 일생을 크게 성이 발달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아이 그리고 어른으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이 아이에서 어른이 되는 과도기적인 시기를 사춘기라고 하죠. 이게 정상이라면 성조숙증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시기에는 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성호르몬이라고 하는 호르몬들을 비롯한 각종 호르몬이 몸에서 분비돼요. 이 호르몬 때문에 어떤 정신적인 건강이라던가 인지 발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사춘기가 일찍 온 만큼 아이에 해당하는 시기가 점점 짧아지면서 오는 다른 문제들도 있습니다.
사춘기 때 아이들이 원래 좀 반항적이 되기도 하고 친구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보이는지 엄청나게 민감해지고 불안해하거나 우울해하거나 기분이 오락가락하거나 참을성이 없어지잖아요. 이건 아이에서 어른으로 변하는 이 사춘기 시기에 몸에서 마구 분비되는 호르몬의 영향이 큽니다. 사춘기를 일찍 겪은 아이들은 당연히 이런 증상들이 친구들보다 더 빨리 나타나고 그리고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특히 여자아이들의 경우 우울증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편이고 남자아이들의 경우에는 공격적인 행동이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친구들과 비슷한 시기에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친구들끼리 서로 이해도 해주고 동질감도 느끼고 하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과 달리 혼자서만 이런 변화를 겪는다면 어떨까요? 사춘기 때는 안 그래도 또래 집단들한테 이런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면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왕따가 엄청 사회적인 문제이잖아요. 자살률도 높고요. 그런데 친구들은 다 사춘기가 아닌데 혼자서만 사춘기가 왔다면 굉장히 힘들겠죠. 실제로 성조숙증이 온 아이들이 이런 스트레스나 정신적 어려움에 시달리다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행청소년의 길을 걷게 될 가능성이 성조숙증이 안 온 친구들에 비해서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최근에는 정신건강과 문제행동 차원에서도 무조건 부정적인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조숙증은 그 자체로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끼친다기보다 나쁜 영향이든 좋은 영향이든 주변 환경들로부터 영향받을 수 있는 민감성을 높인다는 주장이에요. 예를 들어 만 11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부모의 양육 태도가 부정적일 때, 즉 아이한테 너무 엄하게 한다거나 혼낸다거나 아니면 방치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아이들은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런데 이 효과는 사춘기가 일찍 온 아이들에게서 훨씬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양육 태도, 아이의 말을 잘 들어주고 아이에게 반응도 잘 해주고 칭찬도 많이 해주고 이런 긍정적인 양육 태도를 부모가 가지면 아이들은 공격적인 성향을 덜 보이게 되는데요. 이 효과 역시 사춘기가 더 빨리 온 아이들 사이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해요. 이 결과를 바탕으로 보면 부모의 양육 태도는 아이의 나이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의 뇌는 살면서 두 번의 큰 변화를 거치는데 첫 번째가 마이너스 1세에서 3세 사이, 즉 태아기와 영유아기 때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사춘기 때입니다. 이 변화하는 시기에 부모님의 양육 태도가 아이에게 영향을 줄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어릴 때 사춘기가 온다는 것은 비교적 부모와 더 많이 상호작용하는 시기에 부모에게서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민감성을 지닌다는 뜻이기 때문에 특히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 태도로부터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사실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부모님과의 상호작용이 아이의 삶에서 차지하는 정도는 많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즉 성조숙증이 무조건 아이에게 나쁜 정신건강을 야기한다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성조숙증은 약간 아이들이 예민한 그 시기를 앞당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도 잘 받지만 좋은 영향도 잘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리스크가 좀 더 큰 것 같긴 해요.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아무리 잘 해주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항상 좋게만 해줄 수는 없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부모님이 집 밖에서의 어떤 환경이라던가 교우관계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요.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게 되게 어렵죠. 통계적으로만 봐도 더 나쁜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성조숙증은 가능하면 예방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아이가 사춘기가 조금 일찍 왔다면 그만큼 부모님이 좀 더 신경 써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사춘기가 온 경우에는 아이가 좀 예민하거나 우울해하거나 반항을 해도 얘가 지금 중2병이라 그러려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초등학교 저학년밖에 안 된 아이가 그렇게 예민하게 군다면 너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니? 이런 식으로 대응하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안 그래도 호르몬 때문에 예민해진 아이한테 더 상처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주변 환경에 굉장히 민감하고 영향을 잘 받을 수 있는 시기구나.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고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면 좋겠죠? 사춘기인 아이들은 긍정적인 영향에도 더 열려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대해주시고요. 아직 어린아이를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이 많을 텐데 이런 것들을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어서도 기억하실지 잘 모르겠네요. 배고팠나봐.
성조숙증과 인지발달 관련해서는 최근에 연구가 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성조숙증이 오면 인지발달에 나쁘다, 좋다 이런 식의 일관적인 결론은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좋다, 어떤 경우에는 나쁘다 이렇게 좀 맥락별로 다른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왜 이러냐면요. 아이가 배워야 하는 것과 어른이 배워야 하는 것은 조금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렸을 때는 감각들을 활용해서 만져보고 조작해보고 움직이고 하면서 정보들을 흡수하고 뉴런들을 마구 연결시키고 하면서 이 세상에 대한 틀을 만들어 나가는 시기이고, 커서는 이미 연결된 것들 중에 쓸데없는 거는 좀 가지를 쳐내기도 하고 응용하는 법도 배우고 고차원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배우는 그런 시기예요. 배워야 하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뇌의 학습 능력도 약간 다른 부분에 포커싱이 되어 있어요. 이걸 민감기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은 언어의 민감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언어를 더 잘 흡수하고 잘 배워요. 즉 민감기는 어떤 학습을 조금 더 잘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춘기가 일찍 오면 어린아이들이 좀 더 잘하는 영역인 주변을 흡수하고 뭔가 학습해 나가는 능력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어요. 어린아이용 민감기가 빨리 끝난다고 볼 수 있겠죠. 최근에 동물 연구들을 보면 호르몬을 막 이렇게 주입해서 빨리 성체가 된 동물들의 경우에 학습 능력이 일반적인 친구들에 비해서 조금 떨어졌다고 합니다. 뭔가를 더 여러 번 반복한 뒤에야 그거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반면 어떤 연구들은 사춘기가 일찍 온 아이들이 수라던가 읽기라던가 이런 조금 더 고차원적인 인지 능력에서 더 유리했다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이 경우에는 어른용 민감기가 조금 빨리 열렸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성조숙증이 인지발달에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말하긴 좀 어려워요. 환경이나 아이들마다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인지발달이 조금 빠른 아이들인 경우에는 굳이 오랫동안 어떤 아이용 학습 모드에 머무르지 않고 좀 빨리 고차원적인 것들을 잘 배울 수 있는 시기로 넘어가는 게 오히려 학업적인 차원에서는 나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영국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서는 오히려 사춘기가 빨리 온 아이들이 학업 성취도가 더 좋았다고 밝히고 있기도 하거든요. 이 아이들은 대체로 어릴 때부터 교육을 좀 잘 받은 아이들일 수 있어요. 반면 조금 느린 아이들이라면 아니면 정상적인 아이들이라면 아이 시기 때 배워야 할 것을 충분히 배우지 못하고 민감기가 닫히고 뇌가 유연성을 잃고 조금 고차원적인 학습 모드로 들어가 버린다면 좀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일괄적으로 성조숙증이 인지발달에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없는 이유를 좀 아시겠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성조숙증은 위에서 말씀드린 연구 결과처럼 반대 케이스도 있긴 하지만 대체로는 더 낮은 학업 성취도로 연결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긴 합니다. 한국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없고요. 이게 학습 능력이나 어떤 지능 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조금 더 간접적인 영향일 수도 있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춘기가 온 아이들은 호르몬 때문에 주변의 환경이나 친구들의 평가에 굉장히 민감해지기도 하고 좀 더 충동적인 성질을 가지게 되거든요. 이런 게 학습하기에 아주 최적의 환경은 아니죠. 조금 더 멋있게 보이고 싶어서 모범생처럼 보이고 싶지 않아서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한다거나 흡연이나 음주를 한다거나 하게 될 수도 있고요. 충동을 잘 못 참기 때문에 게임이나 이런 데 조금 더 잘 빠질 수도 있고요. 이런 간접적인 부분이 실제 학업 성취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성조숙증이 오면 혹은 꼭 성조숙증이 오지 않더라도 사춘기가 빨리 온 아이들은 어른이 되었을 때의 최종 키가 자기의 유전자가 가진 잠재 키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외에 성조숙증이 온 아이들은 성인에 비해서 유방암, 난소암, 자궁내막암, 비만, 고인슐린 혈증, 고혈압, 심혈관계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하네요. 결론적으로는 성조숙증이 알려진 것처럼 모두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대체로 너무 빠른 시기에 사춘기를 겪는 게 아이에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인류의 몸은 아주 오랫동안 환경에 맞춰서 천천히 진화해 왔는데 최근에 이렇게 너무 갑자기 사춘기 시기가 앞당겨지게 되는 것은 어느 정도의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부모님들도 어떤 노력을 통해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아셔야겠죠? 성조숙증은 물론 다른 모든 어떤 증상들처럼 유전적인 부분이 가장 크긴 하지만요. 특히 아기가 영유아기일 때 부모가 어떻게 노력하는지가 예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해요. 다음 영상들을 통해 성조숙증 발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그리고 부모님들이 어떻게 신경 써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는 엄마의 근거 있는 육아정보 뱃사였습니다.